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논란 속에 대만 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를 찾았죠. 아시아 순방에서 펠로시 의장이 내놓은 메시지와 대만 방문이 관련국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국제대학 이재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의장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 보니까 안보, 경제협력 강화하겠다. 그리고 확장 억제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겠다. 충분히 한미 간에 또 국회의장 간에 나눌 수 있는 대화였고 뭔가 파격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방문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의회 차원에서의 연계 그리고 양국 간의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도 관심이 갔는데 그 또한 좀 이렇게 안보 의지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또 오늘 또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 국회의장의 방문이 어떤 특정한 현안을 두고 온다라기보다는요,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런 조율 부분 그리고 안보에 관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 특히 많은 방점이 두어졌던 부분들이 경제 외교, 물론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은 기술 경제 분야와 관계돼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경제 부분에도 상당한 방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펠로시 하원 의장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좀 외교적인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카운터파트가 국회의장님인 게 맞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정부의 수반이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또 정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화 통화를 한다라는 거는 비교적 적정한 선에서 외교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필요한 그런 민감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떤 충분한 그런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다들 꼽고 있습니다. 대만 방문. 이미 대만을 떠난 지는 시간이 꽤 됐는데 대만 방문이 불러올 여파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국들 중에서 중국이요.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었던 중국은 그야말로 이번 대만 방문에 대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은 모습인데 대만 해협 주변이 중국의 온갖 무기들이 다 출동을 해서 실사격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도 갈등의 요소가 많았고요. 앞으로는 그 갈등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정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중국 문제에 관한 미국의 그런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양국 간에 얼마나 직접적인 무력 충돌까지를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지는 몰라도 아마 중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힘과 그런 생각
그 정치적인 의지를 좀 투사하는 그런 여러 형식의 뭐 훈련 내지는 발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원칙을 연일 네. 외쳐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사실상 펠로시 의장이 자신에게 물을 좀 끼얹은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가 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갈등의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지만 네. 미국에 대한 어떤 대응 수위, 군사적 수위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펠로시 의장이 과연 가는 것이 특히 군에서 봤었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뭐 이런 내부적인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국무부나 백악관 쪽에서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 어떻게 놓고 보면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입법부 특히 이제 의회의 입장에서는 행정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발언의 이 진동 폭이, 수위 폭이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애초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법부가 네. 행정부, 백악관에서는 그것은 입법부의 얘기고 네. 우리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백악관의 뜻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 네. 실제 어제 방문을 하고 나니까 민주당, 공화당에서 모처럼 만에 환영 일색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 이 미국의 기조가 조금 이 입법부의 하나에 된 목소리가 행정부로, 네. 백악관으로도 이런 기류가 같이 형성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상당히 지난 그 여러 해 동안요. 공화당과 민주당 이 양당 간에 걸쳐 가지고 소위 반중 기조, 중국 대중 기조는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통합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갔다 그래서 어떤 그 공화 민주 양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뭐 그 비난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바이파티산 이 양당 지지 체제가 상당히 가 있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을 운영하고 외교를 운영해야 되는 국가 차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내부적인 그런 컨센서스 합의 체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그 외교적인 공간을 그 확보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그 중국에 관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여지는 남겨두는 그런 부분들. 아마 그게 지금 행정부에서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과 의회 차원에서의 그 어떤 목소리, 그 두 가지의 아마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사실상 지지율 그리고 경제 상황을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호재가 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의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행이 과연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펠로시 의장의 이 건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리라고 보기에는 네. 이미 중국 문제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양당 간의 그 좀 합의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정치 공학적으로 중국하고의 갈등 수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그거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요새 여러 가지 경제도
그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세계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들이 좀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그런 어떤 전선을 확대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미국 정치, 국가 이익에 부합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국제사회에 대만이라는 나라를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네. 어떻게 보면 알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네. 어떤 존재감을 또 과시한 셈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런 걸 얻은 반면에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 이것이 실제 대만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또 위협이 없을 거다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얻은 것과 잃은 것 분명히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좀 무게추가 기운다고 보십니까? 잃을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안보적인 위협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존해 왔습니다. 그 중국이 정말 95년도에 그 대만 총통이 방미를 했었을 때도 그때도 미사일을 몇 발 쐈었었고 언제나 이 양안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그 긴장 관계는 있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 군사적인 긴장이라든지 안보 비용 그리고 경제 비용 실제로 대만이 중국과 가지고 있는 이 깊은 경제 의존도를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잃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외롭습니다. 네.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들어줬다라는데 그리고 이제 뭐 민주화라든지 이제 뭐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미국이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 직접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가시도 그 인정을 받았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그 반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역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외교 경제적으로 사실상 중국, 미국 어느 하나의 손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 전략을 취해 나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훨씬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고 아마 첫 번째 이제 과제가 한미 동맹의 강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6월달에 나토 네. 그 정상회담에도 참석을 했었었고 이번에 낸시 펠로시 이제 의회 차원에서의 외교까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자 다자 의회까지 연결되는 3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한미 동맹은 다시 이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좀 저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는 중간 단계를 찾아서 2개의 느슨한 끈을 가지고 한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격히 지금 재편되고 있는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느슨한 2개의 끈을 갖고 있는 것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좋은 그 전략은 아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끈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단단하게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매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이 중간 지점을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뚜렷한 원칙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외교는 뭐를 중심으로 한다. 그게 뭐 자유민주주의가 됐든지 법치가 됐든지 여기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갔었을 때 중국에도 대응 입장과 수위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모든 외교를 할 때 하나도 잃지 않는 방법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신 하나를 잃더라도 2개를 얻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중국과는 계속해서 좀 소리 없는 외교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2시 30분부터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1+1 회담을 했다. 그러면서 그 관련 내용들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이 정세에 대한 평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브리핑을 보면은 통화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이슈들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이거든요. 예. 이제까지의 주로 안보 문제, 군사 안보 문제, 뭐 여전히 앞으로 핵심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한미 동맹이 좀 다뤄야 될 그럴 부분들이 경제 문제, 기술 문제, 또 나아가서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이런 하나의 포괄 동맹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 그리고 그 주체에 있어서 저희가 언제나 행정부도 중요하고 리더십 개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국의 의회가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면에서 한국도 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국민들한테 그리고 또 여론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을 지속을 해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님이 방한하신 것도 이제 이런 충분한 이런데 가장 큰 방점이 두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국제대학 이재승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